동행 시간 2024년 선택형 행정법 문제들만 쭉 통해서 중요한 지문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전 동행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들을 보면 바로 직전년도 선택형에 한 번씩 나온 지문들이어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에 지금 본부 2024년 1, 2, 3차를 하고, 그러면 금요일날 끝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최신 기출도 한번 쭉 훑어보는 거. 그리고 본무를 2023년도 1, 2, 3차를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한번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생각을 좀 취합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랑 같이 푸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21번 문제부터 볼게요. 현황펜으로 톡톡 쳐도 좋아요. 실내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실내보호 옳은 두 단어 체크하시고,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니을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니을 체크하고, 기억 니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빠르게 읽으면 기억권 보면 실내보호 원칙 선행조치, 두 번째 주 형식적 권한 분쟁이 아니라 마지막 실질에서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권한 분쟁은 처분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기관인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도 공적권을 표명할 수 있다는 거고, 니은도 니은은 실권이죠. 12조 2항 장기간 불행사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실권 범위 그대로 썼습니다. 다음 디귿번 부진용 소유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네요. 니을번은 체크합니다. 이거는 사례에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 행정이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 그럼 몇 조에? 원시적 하자니까 18조 직권 취소인데 2항 2로 2호 있었죠.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키워드 한번 접어볼까요?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신뢰 이익을 고려할 필요 없고 상대방도 원용할 수 없다. 원용 X, 고려 X. 답안지 쓸 때는 이익형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판례 많이 언급되네요. 늘 보는 케이스 옆에다가 케이스 집어넣습니다.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 또는 사실은폐 옆에다가 위조서류. 위조서류로 많이 나왔어요. 18조 2항에서 규칙 사유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익형용 원칙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꼭 기억합니다. 다음 22번. 얘는 좀 봐야겠네요. 갑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관할 행정처를 체크하고,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입니다. 시행령 별표, 과징금 두 단어 체크해야 되겠죠. 뭐예요?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인데 과징금, 제재처분이다. 그러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근데 시행령이니까 줄 빼고 법규명령. 따라서 기업권은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이건 가볍게 체크하고, 니은, 디귿, 미음 정도 체크합니다. 자, 니은번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줄 갑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체크합니다.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 체크합니다. 금액 그대로 부과한 것이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법한 처분 될 수 있다. 화살표. 뭐 때문에 그래요? 재량권 불행사. 만약에 재량강경 사유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일탈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알아둡니다. 재량 사유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기준표대로 나갔더라도 1회 위반이면 1개월이지만 재량 강경 사유에 해당되면은 10일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따라서 기준에서 정한 금액 그대로 부과했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재량권 불행사나 또는 비례원칙 위반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번도 체크해 놓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례 작년 시험 문제하고 연관하면 이해하기 좀 편할 수 있겠어요. 자, 체크하는 시행령 별표 체크하고 과징금에 체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과징금은 줄 빼고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일부 취소 재결은 가능하나 일부 취소 판결은 안 된다.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네요. 세 번째 줄 보면 초과한 부분만 취소 판결 할 수 없다죠. 비교 표시를 한다면 취소 재결은 가능하다. 일부 취소 재결은 가능한데 일부 취소 판결은 안 된다. 왜 안 돼요? 재량 취지에 반하니까. 재량 취지에 반하는 게 뭔데?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이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거죠. 권력분립 원칙. 다음 니을번은 답안지에 많이 쓰는 판결이죠. 한번 보면 판례. 갑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제기했을 때 국가배상 체크. 두 번째 줄. 과징금 부과 처분 위법성, 처분 위법성 체크. 한 단원을 떠올리면 끝나겠네요. 밑에다가 성결 문제. 성결 문제로서 민사법원이 위법성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취소 판결을 항고성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 번 나왔었죠. 체크합니다. 미음번호 체크해 주세요. 별표 하나 치고.
사례로 나왔을 때 이 키워드를 적어주면 좋겠어요. 일단 작은 사정,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 가로 묶어줍니다. 이게 사실관계로 나올 거야. 기록 자료나 아니면 설문에서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작은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 작은 사정 줄 빼고 신규 차입 X, 신규 차입이 밀려버려요. 그리고 은행에서 갚으라고 대환 조치를 하지 않고 갚으라는 독촉이 들어와.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면서 작은 사정,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답안지 꼭 쓸 거. 중대한 경영상 위기 옆에다가 어느 정도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 그러면 금전부가 처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정지를 인정한다는 예에 팔린 거예요. 이게 원칙은 뭐예요? 과징금에 줄 빼고 금전부가 처분은 만약에 취소 판결이 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잖아요. 돌려주면 되니까.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징금 줄 빼고 원칙은 집행정지 X. 금전부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안 돼요. 왜냐면 돌려주면 되니까. 다만 예외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경영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클 때, 폐업에 이를 정도의 위기,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때, 그럴 때는 예외적인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 자, 과정문이 나올 때 꼭 기억하십니다. 넘어가서 23번. 질문에서는 키워드 체크 두 개 합니다. 행정일법 5를. 사실 키워드 체크는 할 필요 없이 중요한 거 100가지만 눈에 체크하고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사례로 나올 게 뭔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강해. 자, 행정일법 5는 행정일법 A부터 봅니다. 시공의약품 안전처의 체크. 두 번째 줄, 제재처분 기준 체크, 총리령 체크. 총리령은 뭐예요? 줄 빼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제재처분 기준을 정했으면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여기서 묻지는 않았지만. 네 번째 줄, 1회 위반 1개월, 1회 위반 2개월, 3회 위반 3개월. 옆에다 화살표, 가중적. 가중적 제재로 되어 있으면 화살표.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가중적, 소익이 있다. 소익이 있는 거, 첫 번째 가중적, 두 번째 뭐 했어요? 후속 조치, 세 번째는 반복 위험, 네 번째는 나무니 이런 키워드가 나올 때예요. 가중적 체제, 소익이 있다. 후속 조치들이 있다. 그러면 소익이 있다. 기억하시고. 다음 B입니다. B는 갑은 치매 예방구가 있는 신약을 개발했대요. 특허 출원했는데 두 번째 줄 장관 체크. 세 번째 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 체크. 약값 상한에 관한 고시 이거 뭐예요? 첫 번째 고시가 인정됐던 예외 판례 중에 하나죠. 우리 시험에 6회 사례로 나왔단 말이지. 최고가 급여 상한을 부여했어요. 최고가 상한에 최고를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약국 수출이 판매되고 있는 주요국의 최근 가격 변동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급여 상한을 하향 조정 체크, 변경 고시 체크. 우리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2년간 판매 실적이 부족하면은 아예 삭제시키는 걸로 우리 시험에 사례로 나왔어요. 밑에 불용의 유임을 받았다. 불용유임 체크합니다. 이 말을 왜 써준 거예요? 불용의 유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령부 충족 행정규칙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기 때문에 처분적 고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것이죠. 다만 총리령, 불용, 총리력으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면 시행규칙이니까 대적 구속이 없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기업법부터 볼게요. A의 경우 해당 처분 기준 위반 체크. 기준이 뭐라고요? 총리령 시행규칙이니까 판례에 따르면 대적 구속이 없는 거죠.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대통령령 시행령이면 법규성이 있다. 총리령 불용 시행규칙이면 없다. 따라서 위반한다고 네 번째 줄 곧바로 위법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니은, 디귿, 니을 체크하는데요. 니을번에 별표 두 개를 쳐 놓습니다. 자, 니은번은요. 볼 것도 없네요. 제일 끝에 소익 없다의 X. 가중적 제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익이 있다죠.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번이네요. 디귿번 B의 경우 약값 상하가는 고시가 두 번째 줄 유임 없다면 유임 없. 그러면 대외적 구성이 없다는 게 판례죠.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 맞네요. 이것도 요즘 많이 물어봤어요. 디귿 니을 체크합니다. 유임이 없다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즉 대외적 구성이 없다. 다음 니을번 보건복지보고시 첫 번째 고시가 인정된 대표 판례죠. 따라서 변경고시 항고성 제기할 수 있다. 자, 우리 이거 찍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고시를 지금 찍고 있단 말이지. 우리 시험에서는 6회에 나왔는데 시험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 최근에 무슨 판례가 나왔다고요? 밑에 줄 빼고 다시 서울시 고시 코로나 2m 거리 제한. 자, 서울시 고시로 코로나 시절에 2m 거리 제한을 뒀던 이 서울시 고시가
저 1월 2일이죠. 작년 판례네. 작년 여름 판례예요. 해가 넘어갔으니까. 작년 판례에서 보면 첫 번째 1번 처분성 긍정, 2번 소이익 긍정. 소이익 긍정된 이유는 줄 빼고 반복 유형. 이미 고시의 효력 기간은 도가 돼서 효력을 소멸했으나 반복 위험이 있어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고시 그래서 A급으로 처리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중요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고시 꼭 기억합니다. 자, 24번은 동그라미 치고 전반적으로 별표. 우리 강론에서 조합 찍기로 했죠? 조합.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조합하고 공물 문제 다 있어요. 지금 보면. 24번부터 풀어봅니다. 자, 녹음하고 있죠. 자, 저번에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녹음했던. 자, 도정법입니다. 도시정물법. 체크해볼까요? 재건축. 갑 체크합니다. 두 번째 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승인의 동그라미 치고 타시험에서 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뭐다? 강화상인가? 줄 빼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구성 승인을 받으면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비법인사단. 민사단체예요. 민사단체. 비법인사단입니다. 법인 등기 규정이 없어서 비법인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회의는 내려가서 토지 등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설립에 체크합니다. 조합 설립 결의가 된 거죠. 근데 이 결의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민사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판례는 다사건, 민사사건으로 처리가 된다. 밑에 조합, 재건축, 설립인가에 체크하고 특허. 설건적 처분으로 특허죠. 자, 옳은 체크하시고 다 타시험에서 사례로 나온 거야. 1번은 구성승인. 강화상 인가니까 인가의 키워드. 두 번째 줄 보충 완성. 인가라는 말이죠. 세 단어 구성승인, 보충 완성. 그리고 인가는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기본행위의 효력이 있어야 돼요. 니은말의 첫 번째 줄 구성행위 무효. 기본행위가 무효면 인가는 그냥 무효예요. 그러면 밑에 구성승인. 유효하게 하지 못한다의 체크. 보충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극적 효력이 없어요. 기본행위가 무효면 인가도 무효다. 취소사일 때만 유효가 되는 거죠. 대급원 설립인가를 받으면 세 번째 줄 행정주체로서의 포괄적 지위. 그래서 특허죠. 설립인가 행정주체 지위부여. 포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특허인 거죠. 다음 니을번이 정말 많이 나오죠. 별표 하나 칩니다. 설립인가 후 특허니까 항고소송 나머지는 못 다툰다. 끝. 조합 설립 행위를 민사범으로 다툰다. 이거는 변경전 판례예요. 변경전 판례. 변경전 판례는 조합 설립 인가를 강화상 인가로 받기 때문에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 조합 설립 행위 효력을 민사로 다투라. 이거는 0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 판례 논리입니다. 지금은 설립인가 자체가 특허이기 때문에 얘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설립 행위는 그러면 하자는 어떻게 돼요? 특허 처분의 사전 절차니까 다 흡수돼 버려. 그래서 절상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25번. 2번, 5번 체크합니다. 자, 1번은 가볍게 읽어볼게요. 행정청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전환 인가의 체크. 함에 있어서 인가 조건을 부과했어요. 조건. 사례에서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줄 빼고 부관입니다. 조건을 부과하고 슬래시 불행시 형합해. 후발적 사정이죠. 후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불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설문에 취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인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면 철회가 된다고 했죠. 불행시 이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니까 철권 유보가 되겠죠. 세 번째 줄 철권 유보. 사례풀이하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설문에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직권 철회인지 꼭 알아봐야 돼. 2번 철회 사유 체크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이 성립 당시 존재했던 사유 포함 X 왜요? 후에 발생한 사유로 취소시키는 거잖아. 후에 발생한 사유. 성립 당시의 사유로 취소하는 건 직권 취소라고 부르는 거죠. 직권 취소. 3번은 패스하는데 두 번째 줄 끝에 장래. 철회는 장래로죠. 소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5번입니다. 4번은 가볍게 읽어보세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사립학교 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을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형합해. 후발적 사정이죠.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이야. 그래서 허가를 취소했으면 철회가 되는 거죠. 허가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니까. 자, 5번이 중요한 판례기도 했습니다. 5번 체크하세요. 철회는 장래인데 소급표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지. 두 번째 줄 철회. 제일 끝에 철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적인 효력을 과거로 수급해서 상실을 시키려면, 과거로 수급하려면 바로 밑에 있네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맞는 지문이죠. 틀린 지문은 2번이네요. 철의 사유는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다. 다음 26번입니다. 옳은에 체크하고 옳은에 체크하고 니은번은 이미 기출된 지문이네요. 디귿 정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조문이에요. 조문. 디귿 니을 체크해 놓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기업권범의 행정소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직권 취소, 직권 철회 할 수 있는 거니까. 니은번은요. 니은번은 줄 빼고 얘는 아직까지 사례로 나온 적은 없어요. 취소의 취소입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브리타로 찍히는데. 판례는 취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판례는 절충설. 자, 여기 보세요. 취소의 취소는요. 철회의 취소여도 되는데 사실은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예요. 직권 취소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죠. 왜냐면 직권 취소도 행정행위니까 행정에 하자가 있으면 다시 직권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인데 중요한 거 뭐냐면 얘를 보통 원직권 취소, 얘를 재직권 취소라고 부르고 원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원처분입니다. 즉 취소의 취소를 원처분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에요. 우리 판례는 침익적 처분을 회복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취소의 취소 안 되고 수익적 처분일 때는 취소의 취소를 긍정한다 이렇게 가요. 다만 수익적 처분일 때도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안 되는 한계는 있어요. 어쨌든 판례는 절충설을 취합니다. 절충설을 취해서 침익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 부정. 왜? 침익적 처분은 회복되면 실효보호에 반하잖아.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수익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 긍정.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취소의 취소가 된다. 그럼 여기 한번 봅니다. 니은번. 병무청장이 그 옆에 현역이병 처분. 현역병, 이병, 대상 편입 처분. 줄여 쓸게요. 현역병, 이병. 이걸 침익적 처분으로 본 거예요, 지금. 우에다 침익. 그런데 현역병, 이병 처분을 내려가서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했어요. 보충력 편입 처분. 체크. 변경하면 현역병 처분은 취소가 돼버린 거죠, 지금. 현역병 여기 위에다가 원처분. 그럼 보충력 편입 처분은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직권 취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역병 이병 처분을 취소해야 보충력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그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에, 즉 보충력 편입 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취소한다면 종전의 병역 처분, 즉 침익적 처분이 회복되면 안 되는 거죠. 대산하나한다 X.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부정한다는 판례입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판례니까 알아둬야 돼요. 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은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점용료 부가처분 체크합니다. 이거는 옆에다 줄 빼고 법행 사례, 법원 행시의 사례 문제죠. 점용료 체크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인데요. 취소 사유 체크합니다. 우리 판례는 점용료 부가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직권 취소하고 새롭게 부과할 수도 있고 감액 변경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내려가서 당해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해서 새로운 부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슬래시 그리고 감액 변경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다. 그것도 일단 알아두세요. 다음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부가 처분하는 것은 흠의 치유가 아닌 거죠. 치유 X. 치유는요. 종전의 처분 자체의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치유예요. 근데 얘는 직권 취소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부가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치유가 아니라고 왔어요. 차이는 뭐냐? 만약에 치유였으면 하자 치유의 시간차 관계, 소송 계속 중에는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하자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계속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판례 논거가 이거였어요. 따라서 치유로서 치유가 아니에요. 내려가서 취소형 제기 이후에는 허용될 수 없다. 판례가 이 논거를 배경합니다.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제기 이후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간 거야. 이거 어려운 판례예요. 왜냐면 판례 본문까지를 물어보는 내용이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판례 이미 우리 시험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뒤에서 나올 건데 도로 점용 허가가 있고 이에 따른 점용료 부과 처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판례는 점용자가 들어오면 특허다. 따라서 재량이다. 그런데 이 재량이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다? 점용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돼야 된다. 뭐에 필요한?
점용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돼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한계를 어겨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점용 허가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 취소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점유료 부가처분은 첫 번째, 아예 새로운 부가처분을 다시 하든지, 새로운 부가처분을 하려면 당초 처분은 취소해야겠죠.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부과하든지, 아니면 당초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켜주고 싶으면 그 필요 없는 부분,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변경, 통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어. 법원행시는. 지금 지문은 이 부분이에요.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소송 과정에서 소송자를 주고받다 보니까 첫 번째 이 부분 필요 없는데 잘못 적용이 된 거구나. 알았어, 본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취소하는데 이 취소가 가능하냐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하자 치유가 맞다면 하자 치유의 시적 한계는 언제까지? 쟁송 제기 전까지니까 이미 쟁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못한다가 돼버리는데 판례는 하자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가 된 거예요. 이게. 야, 당초 정보 취소해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부가처분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치유냐? 치유 아니잖아. 이렇게 본 판례예요. 정말 어려운 판례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소고법으로 잘 찾아야 돼. 디귿번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헷갈리는 건데 막 지워나가는 걸로 해서 소고법으로 맞춰야지 뭐 이런 것들은. 다음 니을번입니다. 니을번은 옆에다가 행정기본법 18조 2항 이유를 그대로 냈어. 처분의 위법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가치로 알지 못했으면 이익형량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그대로 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문이 약하지 의외로 체크합니다.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과하는 처분, 수익적 처분이라고 말하면 돼요. 처분이 위법의 체크, 처분 위법의 체크. 당사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가치를 체크. 알지 못한 체크. 그러면 18조 2항 이후에 해당되버려요. 이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가치로 처분의 위법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비교형량하지 않고 형합해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줄 빼고 귀책사유죠.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익형량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도 마찬가지예요. 19조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얘기하죠. 귀책사유. 다음 27번입니다. 다음 좀 옳은 거 체크하고 니을 체크합니다. 기업원의 이익형량이 나왔는데 조문은 좀 알아둬야겠죠? 절차법 40조의 4. 형량명령 원칙이 입법화 됐다. 자, 니은으로 별표치고 만약에 나오면 기록이겠죠. 사례에서는 계획변경 청구를 2번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다시 나온다면 기록일까요? 산업단지 개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니까 알아둡니다. 산업단지. 네 번째 줄. 변경 요청. 그 옆에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 있다. 자, 그러면 신청권이니까 공권이죠. 공권이면 두 가지. 강인법규성, 사익보호성. 나중에 보면 사익보호성 관련해서 해당 판례를 읽다 보면 어떤 절차권 얘기가 나와요. 판례에서 보면. 이런 절차권이 있다. 산업집적법 같은 데서 이런 절차가 보장된 규정 같은 거에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판례 쓸 때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내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신청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답안에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니은번호 별표 치고 디귿번호 워낙 많이 나왔죠.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두 번째 줄 법령의 뒷받침에서 실시가 된다면 헌소의 대상이 된다. 키워드는 비구속적 법령 뒷받침 헌법성 된다. 자, 미음으로 별표 치고 옆에다가 5급 기출. 작년 2024년 5급 기출 문제여서 우리 이순한테 한번 내봤어요. 자, 봅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거부, 위반 제한 거부에 체크하고. 위반 제한이 뭐라고요? 계획 변경 신청이야. 변경 신청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위반 제한이 변경 신청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위반 제한이잖아요. 처분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하자 체크. 이익형량의 하자라고 판례가 썼지만 우리 용어로 따지면 형량명령의 하자죠.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취소 판결 확정 체크. 그러면 옆에다 기속률. 기속률이 발생하면 거부 처분이니까 30조 이하의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겠죠. 재처분 의무의 내용을 물어봤어. 재처분 의무의 내용은 신청에 따른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신청에 따른 가부간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 처분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슬래시 위반 제한, 그대로 수용.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 의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기속력의 제처분 의무의 내용이죠. 옆에다가 제처분 의무. 제처분 의무는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을 할 의무는 없어요. 수립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밑에 다시 새로운 이익 경향, 새로운 이익 경향의 형합에 치고 이게 뭐라고요? 다시 줄 빼고 형량명령. 형량명령 옆에다 절 40조의 4. 그래서 590 작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온 이유는 절차법 40조의 4를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 시험은 40조의 3, 명당 목표 아니면 40조의 2, 확약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2024년 590에 40조의 4를 냈어. 그럼 우리는 3 아니면 2를 준비해야죠. 2는 확약, 3은 명당 목표. 그리고 지금 이 1번 지문은 작년에 590조 문제니까 사례형 객관식으로 대비. 마지막 결론. 기속력에 따른 제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기억하시고. 따라서 옆에다가 그거 봅니다.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 기속력 위반 X. 기속력 위반은 아니지만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화살표. 기속력 위반은 아니지만 새롭게 수립된 이 계획에 대해서 형량명령 원칙을 준수했는지는 법원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이 다시 걸린다면.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고 무조건 다 적법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기속력 위반만 아니야. 그렇지만 형량이 제대로 됐는지는 나중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례도 있었어요. 자, 28번. 형합에 전반적으로 쳐놓습니다. 좀 어렵네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소거법으로 맞췄는데 1번 봅니다. 1번에 별표 하나 체크해보세요. 행정기본법, 공법상 계약은 옳지 않은 인데 행정기본법은 27조죠. 27조. 자, 공법상 계약의 개념 표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 공법적 효과 체크, 대등한치, 대등 체크, 내용은 의사합치로, 합치 체크. 이게 27조에는 없어. 27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개념 표시지, 이게. 그게 진짜 속아넘게 딱 쉽게 냈어, 지금.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문제 진짜 잘 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법상 계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 3가지인데 27조에는 그 내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 1번에 틀렸어요. 이건 뭐 선생님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2번은 별표 치고 이건 우리가 케이스, 사례 대비를 해야죠. 공법상 계약해지의 청성. 이건 중요하다고 했어. 특히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나올 거라고 했고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산업단지하고 BK21 사건 두 가지가 객관식 선지로 나올 수 있고 사례로 나오면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가 나올 거다. 입주계약 해지 또는 입주 변경계약 해지. 키워드 한번 체크해볼까요? 행정청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 그걸 체크합니다.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법령 체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개별적. 자, 꼭 써야 되는 걸 일반적 의사표시로 종료.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법령, 개별적 판단. 관계법령에서 뭐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관계법령에서, 이거 기록에서도 시험 봤죠? 관계법령에서 근거, 해지의 근거, 두 번째, 해지의 효과. 두 가지를 찾아가지고 따라서 해지의 근거, 해지의 효과, 특히 해지의 효과를 쓰면서 처분의 개념 네 번째,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이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도 중요하네요.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몇 조에 있다고요? 19조 4호. 적어놓으세요. 19조 4호. 19조가 만약에 시험에 다시 나오면 올해 우리 시험이 이후였단 말이야. 4호와 슬래시 3호 조합. 3호가 조합이죠.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법 40조의 2, 3 이것도 중요하고 행정소송규칙 19조 2, 3호, 4호도 중요하고 이 두 조문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행정절차법 40조의 2와 3 4는 지금 2024년 5급에서 나왔으니까 다음에 행정소송규칙은 3호, 4호 특히 3호가 특혜급이다. 좋아. 4호는 공법상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이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산업단지로 나온다. 자, 그게 4번에 나오네요. 산업직접법. 두 번째 줄. 입주 변경계약 취소, 처분에 해당, 체크.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28번은 전반적으로 별별 쳐놓으라는 겁니다. 5번에서는 세 번째 줄. 입장,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겠어요. 세 번째 줄. 자격 제한을 받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처분이니까 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거 다 명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9번.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이 우리 사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라고 했어요. 특히 행정소송규칙 11조에도 정보공개법이 들어갔단 말이지. 옳지 않은 체크합니다. 일본 협회라는 14조. 사례로 나오더라도 14조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14조만 알면 되는 거고. 2번에서는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학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법인도 포함되고. 다음 3번은 공개 대상 정보는 청구서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청구서로 특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화살표. 특정이 되지 않는데 20조 이항. 재판정의 비공개 열람 신사가 있죠. 20조 이항. 이게 행정소송 규칙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조문 읽는 사람들 조문 한번 펼쳐보세요. 먼저 정보공개법부터 펼쳐봅니다. 중요하니까. 20조 찾아보세요. 자, 20조 2항 봅니다. 재판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비공개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민소법에서 배웠던 증거의 구조적 편자와 관련해서 현대형 소송에 행정소송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피고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형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이 나서 주는 거지. 다음, 행정소송 규칙을 찾아봅니다. 행정소송 규칙. 자, 행정소송 규칙의 11조를 찾아봅니다. 행정소송 규칙 11조에 비공개 정보의 열람 심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제출명령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해졌어, 지금. 그래서 정보공개법 20조 2항과 행정소송 규칙 11조, 비공개 열람 심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법원에 정보공개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제출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행정소송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제출 명령을 법에 지금 명시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지금 위법사유가 돼버리는 거야. 그동안 이게 없어가지고 위법사유가 안 됐단 말이야. 강제하는 조치도 없었고. 지금 이제 불법행위가 돼요. 법원에서 제출 명령 했는데 안 내면은.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단 말이야. 윤석열이 해외에 나가서 돈 어디에 썼는지 그거 공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몰라. 안 내. 법원에서 명령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사적인 조문이야. 꼭 알아둬야 돼요. 넘어가고. 자,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체크합니다. 4번은 별표 하나 쳐볼까요? 정보공개법상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용 배제. 특별규정이 있어야 되고 특별규정. 이거는 법률이어야 된다. 이건 4조 1항입니다. 정보공개법 4조 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다른 법률 적어놓습니다. 4조 1항의 다른 법률. 법령이 아니야.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에 한정한다. 4번은 꼭 알아둬야 돼. 다음 5번은 외국인은 일정한 조건하에 정공의 청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X. 외국인은요. 밑에다 법무 사례에서 한번 물어봤어. 외국인이 정공의 청구를 있는지. 시행령까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넘어가고. 시간 너무 걸리거든. 자, 30번입니다. 30번은 2번 체크하고 2번, 3번 체크합니다. 1번은 두 번째 줄. 대집행도 시험에 안 나왔죠? 대집행 옳지 않은 체크하고 1번. 두 번째 줄 사용 중지. 부작위 함유이니까 대집행 대상 아니다. 이건 볼 필요 없겠고 2번 체크합니다. 자, 2번은 별표 치고 작년에 타시험에서 기출됐어요. 행신과 입시에서. 2024년 기출 체크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대집행 권한이 공법인에게 위탁될 수 있고 공법인 위탁 체크하고 도로공사였죠? 그 토공이었죠. 토공. 위탁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위탁받은 공법인은 행정주체 체크. 행정주체에 지혜했다고 볼 것이 행정주체에서 줄 빼고 배상책임이 있다. 행정주체의 지혜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뭐는 아니다. 2조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 아니다. 그래서 옆에다 화살표. 경과실 면책 주장 X. 그게 사례 문제였어요. 경과실 면책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공법인 위에다가 대한변협 사건도 유사한 논리를 취하고 있어요. 대한변협, 행정주체,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행정주체이지 공무원은 아니다. 공무원은 누구라고 했어요? 판례가? 대한변협의 피용인, 즉 변협 회장이 2조의 공무원에 해당되니까 고유중과실이 있을 때만 대적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두 번째 줄 협의체 등 사법상 계약 대집행 안 된다. 다음 4번은요. 원상복귀명령 개고처분 두 단어 체크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안 되지만 선행처분이 무효면 무관한 행위 평가 배치고 무효면 무조건 하자 승계가 돼서 다 같이 무효가 되죠.
4번도 체크합니다. 어려운 지문이네. 무관한의 행위라는 말 자체에서 무효사유라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원칙은 하자 쓰는 게 안 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상해처분이 모이면 후행처분도 같이 모여야 된다. 다음 5번은 대집행. 행정기본법에서는 30조를 찾으면 돼요. 30조 이하에 쭉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대집행의 요건들. 제일 마지막 주장 입증 책임은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행정청의 입증 책임이 있다. 이것도 체크합니다. 주장 입증. 대집행의 요건이 되는 요건 사실들은 행정청의 입증 책임이 있다. 체크하고. 다음 손실보상 옳음 체크합니다. 손실보상 다 같이 합하죠. 자, 손실보상에서 기업번 체크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두 번째 줄 수용된 토지 소유자가 수용 대상이 된 토지 범위가 공익사업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다. 과도 체크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수용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따라서 수용재결 취소 소송. 맞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보상금 진다. 수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용재결 취소 소송. 기업번과 니은번만 비교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니은번은 두 번째 줄. 보상금의 이의. 그러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만 제기해야 돼요. 수용재결 취소 소송 X. 구제받을 수 있다 X.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지금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건 5급에서 사례로 나왔죠. 잔여지 수용 기각재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로 다툰다? 보상금 증감 청구로 다툰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온 판례였네요. 타시험에 사례로도 나왔고. 다음 1번 헌법 23조 3화 두 번째 줄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이게 독일학파 쪽에서 주장하죠. 불가분 조항. 행정법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헌법학자들은 인정을 해요. 불가분 조항으로 보면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냥 위헌이에요. 따라서 네 번째 줄 보상 규정이 없으면 없는 위헌무효. 그러면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수용 처분이 돼버리니까 취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체크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 1번 불가분 조항을 긍정하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침해 기준은 위헌. 그러면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처분은 취소 사유인 거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니까. 다음 미음번. 이거는 사시에서 두 번 시험에 나왔어요. 공공사업, 사업시행지 밖에 동그라미, 손실보상. 판례는 손실보상도 관련 보상 규정 유추적용설입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X. 유추적용.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객관식으로만 나와 걔네들은. 다음 넘어가서 32번은 기업번, 니을번 체크합니다. 자, 폐기물 특허 재량이죠. 여러분, 저한테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신문과 팔모에서 폐기물 허가가 나왔는데 폐기물 허가에서 이거 동네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체계폐업 혼합적 허가라고 써 있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특허인데 왜 허가라고 써 있지?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요. 특허 강학상 허가 특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허가 특허를 다 포함하는 그냥 허가야. 그래서 이 혼합적 허가라는 게 강학상 허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혼합적 허가는 특허도 있는 거예요. 특허. 혼합적 허가는 보통 개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세 개를 나누는 개념이야. 그래서 얘는 혼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적 플러스 물적 결합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폐기물 허가는 당연히 특허지. 왜냐면 이거는 엄청난 지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극심하게 일으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10,000평 이상으로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사업 허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합적 허가라는 게 강학상 허가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인적 물적 결합시설에 대한 허가다 이런 의미야. 그냥. 자, 당연히 특허 재량으로 봐야죠. 특허 재량으로. 그러면 거기 보면 네 번째 줄 적정 여부 통보 형합행. 우리 시험에서 2회 때 사례로 나왔죠. 줄 빼고 이 적정 통보를 뭐라고 불러요? 옆에 사전 결정.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세요. 기업번호 별표치고. 폐기물 자체가 특허 재량이기 때문에 네 번째 줄 적정 여부 통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거. 필요한 기준. 당연히 재량이죠.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특허에 적합한지. 다음 니은번호 별표치고. 이 지문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처분 기준의 공표. 절차법 20조죠. 사례형 객관식으로도 나왔고 작년에 타시험에 사례로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왔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포하지 않을 수 있다. 조문 그대로 내네요. 다음 디귿번 행정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해야 하지만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령에 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다시 공표하는 의무는 없겠죠. 동원에 맞는 지문이고. 다음 니을번 여기는 별표치고. 이게 아주 어렵게 만드는 지문이니까 알아두세요.
침입지역 처벌 체크하고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을 적절히 행사해야 하므로 행정절차법 체크. 침입지역 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처분 기준을 공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 절차법 20조 다시 한번 적어놓고 절차법 20조의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는 처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요. 처분의 종류 한정 X. 따라서 수익적 처분이든 침입지역 처분이든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즉, 행정절차법 20조의 처분 기준 설정 공표는 처분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처분이라고만 쓰고 있다. 다음 33번 별표치입니다. 33번 전체적으로 별표치고 키워드 체크, 처분의 불복, 옳은 체크합니다. 사례 문제네. 가번 시외버스, 버스 운송, 버스의 동그라미 치고 특허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이죠. A시장으로부터 A시장 체크하고 세 번째 줄 1000만 원 과징금 체크. 네 번째 줄 과징부가 처분 이의 신청. 내려가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 체크. 기각결정이면 원처분 확정이니까 기각결정 자체는 못 다투겠죠. 신청일로부터 11일 후 통지, 11일 후 통지 체크. 갑은 관할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 체크.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의 신청하고 연결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이 아닌 거지. 심판 X.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은 결과 통보치로부터 90일 내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최근의 판례가 나왔어요. 그 판례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게 기업권이니까 기업권 별표. 꼭 알아두세요. 특히 정보공개법에서도 나왔어. 이의 신청 위에다가 정보공개도 적어놓으세요.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에서 나왔어. 정보공개법상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 결과 통보로부터 90일 내 90일이라고 명시해줬어. 다음 다시 문제로 갑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기각결정 옆에 줄 빼고 별도 소 X 원칙으로 확정했으니까 새로운 불이익이 없어서 기각결정은 별도의 소지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처분을 다퉈야 되는 거죠. 다음 행정심판을 했더니 내려가서 800만 원으로 감액 재결 체크합니다. 그럼 줄 빼고 남은 원처분 유리한 변경이고 일부 취소 재개를 해준 거니까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겠네. 다음 한편 A시장은 신규 버스 체크. 선정하였는데 갑은 체크. 자신의 노선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중복 체크. 기존 업자가 신규 허가를 다투니까 줄 빼고 경업자. 마지막 회의록 공개 청구. 정보공개까지 엮어서 아주 좋은 문제네. 정보공개에다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에다가 이 문제는 그냥 올해 그냥 사례로 내버려도 되겠네. 문제가 좋아서. 자, 기업권부터 봅니다. 이의 신청 90일 내 심판 별표 치고 근거도 행정기본법 기 46조 4.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보공개에도 동일한 판례가 나왔다는 거. 조문이 없었는데도. 그리고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그렇게 판단을 해줬어. 다음 니은번입니다. 자, 니은번은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는요. 조문으로 꼭 대비를 해야 돼요. 조문. 행정기본법 37조. 이 조문은 객관식용으로 선택형용으로 대비를 꼭 해주세요. 재심사 청구 규정이 들어왔는데 얘는 재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다시 한번 밑에 적어볼게요. 조문의 1항에서 보면 재심사 청구를 하는데 재심사를 청구해요.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판례가 명시적으로 제재처분과 또는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얘는 재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켰어. 얘가 지금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사안 같은 경우도요. 사안 같은 경우도 지금 과징금이잖아. 과징금 대상이. 제재처분이니까 재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계속 내고 있어요. 행정강제, 이행강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항에서 보면 상대방이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도 선택형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1번, 3번 알아두세요. 왜냐면 특히 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걸 안 날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5년이야. 5년. 날짜가 되게 특이하잖아 지금. 60일 5년. 그리고 8항에 보면 8항까지 좀 1항, 2항, 3항, 8항 8항에서 제외되는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호 공무원에 관한 처분은 안 된다. 이것도 제외돼. 얘가 나와서 얘가. 그리고 2호는 노동위원회고
근데 1호가 나올 것 같아요. 노동위. 그리고 3호. 3호는 형사에 관련된 내용인 3호보다는 저는 4호. 외국인 출입국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외국인 출입국. 유승준이 여기에 해당되겠네. 공무원하고 외국인. 이거는 재심사 청구 안 된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 필러 조항이라고 봐도 돼요. 자, 거기 보면 니은번 보면은요. 이 신청 결과를 받은 후 90일 내에 심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불가증력이 발생한 사안을 전제하고 있어요. 제기하지 못하고 슬래시 끝나고 줍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관해서 나중에 재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란 말이에요. 처분에 근거된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변경. 재심사 청구 체크합니다. 이게 구속요건에 있으니까 행정기법 36조 반드시 읽어봐야 돼. 다만 제재처분은 안 된다.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은 안 된다. 니은번은 틀린 지문이 돼요. 제재처분이니까. 다음 디귿번 주의해야 돼요. 800만 원 감액한 재결의 불복. 재결의 불복 체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결의 불복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재결 취소송을 제기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재결의 불복한다는 말은 줄 빼고 19조 단서. 재결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리한 변경이니까 재결이 고유한 하자가 없잖아요.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디귿번도 별표 쳐놓고. 유리한 변경이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거지. 따라서 남은 처분으로 가야 돼. 재결 불복이 아니라 남은 처분에 불복해야 돼요. 다음. 거부처분에 관해서는 취소 심판, 의무인 심판 둘 다 가능하죠? 1번 두 번째 줄.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의무인 심판. 부작위는 의무인 심판만. 33번 정도로 틀려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좀 걸리네. 지금 34번부터는 내일 하는데 34번 끝나면 2차, 3차 이렇게 쭉 갈게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2023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체크해보니까 좀 괜찮은 지문들이 꽤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사례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막판까지 조율하는 식으로 할게요. 여러분 모르는 지문 나왔다고 떨면 안 돼. 지금부터는. 어차피 100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한 두세 개는 가볍게 버려줘도 된단 말이에요. 좀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네, 힘내세요.